자, 이번 시간은 원단 기본 지식 5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윌, 그러니까 능직이죠. 능직이 좀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직, 플레인하고 사틴, 수자직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직과 같은 경우는 무난한 솔리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솔리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전 영상에서 2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 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엇갈려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좀 탄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플레인 직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단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식의 느낌의 원단을 이제 평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죠. 가장 일반적인. 근데 이제 이 플레인 이래도 한 줄씩, 그러면 무조건 그 평직은 한 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두 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자켓감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직조 방식인데, 그러니까 플레인, 그러니까 평직인데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로나 세로나 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에 2개 올라가 있고, 또 밑에 2개 내려가 있고, 위에 2개 올라가 있고, 밑에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바스켓 위브라고 불러요. 위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 한다고 해서 샌드위치 싸서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스켓 같은 거 보면은 그것도 대나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다 보니까, 두껍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걸 어떤 식으로 또 바스켓 위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홉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홉색. 그래서 두 줄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플레인, 평직을 홉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느낌이 드냐? 아까 그 한 줄로 했던 거랑 원단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보면은 요런 식의 이 원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홉색, 그러니까 두 줄로 만든 거를, 두 줄로 직조한 거를 잘 보여주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죠. 왜냐면은 가로줄은 어두운 색인데 세로줄은 밝은 색이거든요. 그레이랑 그다음 흰색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줄 한 줄씩이 아니라 두 줄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두껍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이렇게 보이는 거. 어떤 패턴으로 보이십니까? 버드아이요? 버드아이는 분명히 그 디자인 패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흰색 안에, 밝은색 그 눈 안에 이게 눈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예. 핀헤드라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서 색깔과 어떤 직조 방법을 가지고 매칭을 해서 그런 디자인 패턴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식의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요런 식의. 요것도 홉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색깔 자체가 좀 다른 것들이 좀 배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거친 느낌이 나죠. 마치 린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요런 식도 두 줄의 플레인, 평직으로 만든 원단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사틴입니다. 사틴은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 줄 올라오고, 여러 줄 내려갔다가 한 줄 올라오고, 이런 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닿는 부분, 안쪽이죠. 몸에 닿는 부분, 요 부분이 면적이 이렇게 넓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들부들한 부분이 있는 거죠. 대신 이제 겉부분은 그만큼 또 면적이 좀 좁게 하나씩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들부들한 느낌, 그러니까 거친 느낌이 들 겁니다. 만져보면은. 그래서 안쪽은 부들부들하고 바깥쪽은 좀 거친 느낌이지만, 문제는 또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로줄 같은 경우가 또 이게 많이 또 이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가로줄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세로줄 같은 경우도 4개가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니까 또 세로줄에서는 또 부들부들하니까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부들부들합니다. 사틴 같은 경우는 우분, 그러니까 울로 만든 어떤 그 패브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조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실크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사틴 직조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우리 어떤 그 제작물,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드리면은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나이트 가운, 란제리라든지 넥타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넥타이가 다 실크 100%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이 다 사틴, 그러니까는 수자직으로 만든 직조 방식으로 만든 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거기에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단을 갖다 짜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디자인 패턴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버드아이는 어떻게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버드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색깔이 대비가 되는 컨트라스트가 분명히 있는 색깔을 써야지 이게 이 버드아이라는 게 느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면은 눈에 확 띄는 거고 그게 좀 차이가 덜 나는 거면은 눈에는 확 안 띄면서 조금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버드아이는 이런 식으로 짭니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들어간지를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단이 어떤 패턴이라든지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스트라이프 원단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저가 원단이랑 그 다음에 중가 원단이랑 비교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중가 원단, 그러니까 고급 원단으로 갈수록 그런 좀 다른 어떤 패턴이라든지 발색이 좀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여러 개를 들어갔다고 하면은 색깔을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위쪽 이쪽 하다못해 배트를 짤 때 세로줄에서 요쪽은 다른 색깔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또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싼 원단이라고 하면은 패턴 자체가 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 복잡해지니까. 만드는데 복잡해지다 보니까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패턴이 좀 다양하게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보통 스카발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로 해가지고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또렷한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 버드아이가 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원단의 가격 차이가 좀 난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가 원단이, 그러니까 원단 업체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원단 업체들이 기술력들이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염색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괜히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원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원단에 어떤 수입되는 원가, 물론 에이전시가 어떻게 또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이거는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싸게 해서 좀 많이 우리 브랜드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렴하게 자기네들 마진을 줄여서 저렴하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그건 또 원단 업체에서 본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번 시즌에는 이 원단을 좀 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조금 우리 원단 고급 브랜드다 보니까 좀 좀 저렴하게 한번 우리 원단을 한번 맛보라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싸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에이전시 측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런 게 잘 먹히니까 우리가 마진을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시장에 내놔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원단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유통되는 과정에서 비싸지도 않은데 비싼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프로모션들 하는 것들, 그런 원단들이 대부분 그런 원단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원단을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적정 가치냐 아니냐를 따지려면요, 컬렉션, 그 다음에 원단 번호, 그 다음에 생산 연도,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그 원단이 가진 적정 가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적정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프로모션 하는 걸 보면은 까눈 있고 아니면 무슨 홀랜드 앤 쉐리, 아리스톤, 스카발,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지만 원단 번호도 없고요. 원단 번호가 똑같다 하더라도 몇 년도에 생산된 원단인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도 없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은 이태리 비엘레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스톡 원단들이 많습니다. 그거 그냥 이거 잘 먹히겠다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다 보니까 이거 원단 번호도 모르는 거지. 왜 저희가 유어홈피스 그런 원단을 안 쓰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제안을 받아요. 그런 원단을 가져오면은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원단 번호가 없다 그러면 안 쓰죠. 까노니코에서 만든 원단이라고 칩시다. 그게 까노니코에서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그 원단이 이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걸 가져와서 프로모션이라 치고 가격을 갖다가 확 올려, 나름대로 가격을 낮추는 게 그런 것들 엄청 싸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제가 못 구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아니,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물론 가격, 절대적인 가격이 싸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쪽 요 오홈핏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격이 싸니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나중에 보면 항상 문제 생겨요. 저희는 가격이 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를 하려면은 고급스러운 원단, 그러니까 진짜 비싼 원단을 가지고 이벤트를 해가지고 저렴하게 제공을 해야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싼 원단 가져와가지고 이벤트하고 그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그런 제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잘 안 하죠. 예,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처를 달라. 이거 몇 년도 거고 왜 싼지,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럼 왜 싸냐 이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공개를 해줘야지. 이게 왜 싸냐면은 이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것도 얘기 안 하면서 말이야. 보면 요즘에 보면은 블로그에다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격은 공개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격 공개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하도 딴지를 걸릴 것 같아서 가격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제일 먼저 공개할 게 가격 검색입니다. 가격 검색으로 비교해보고 판단하시라고. 그거부터 먼저 공개할 거예요. 분명히 공개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야지 쓸 수 있는 거죠. 믿지를 못하면요, 저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이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2부에서는 트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